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영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우림입니다. 요즘 20대 젊은 층에서 급증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배달 음식이 보편화되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과 야식 섭취가 늘면서 역류성 식도염도 함께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식후에 바로 잠자리로 드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생활습관 개선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고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요즘 20대에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해로운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 역류성 식도염은 이 위에서 위산이 식도를 통해서 역류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원인은 과식입니다. 예, 두 번째 원인은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 식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런 경우 이제 위장에 음식물이 참으로 인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염,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식후에 바로 눕거나 잠을 자는 경우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위장에서 소장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기가 쉽기 때문에 식사 후에 눕거나 바로 자는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가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됨으로 인해서 위장 자체가 제 기능을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역류하면서 하부식도 괄약근이 약해지고 식도에 이제 염증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다면 어떤 음식을 섭취를 해야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자신의 이제 체중이 좀 과체중인 경우에는 야채나 이제 두부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 이에 반해서 저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생선과 소고기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상담을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소아 아토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토피 하면 이 참기 힘든 심한 가려움증부터 떠오르는데요. 가려움으로부터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성장 발달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먼저 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 질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습진이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 또 알러지 피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드러기라든지 오미라든지 우리가 이제 벌레에 물렸을 때, 예, 이 외에도 이제 만성 질환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당뇨병이라든지 만성 신부전, 또 장내 이제 기생충,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이제 저하증,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려운 게 3일 이상 지속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려움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또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소아 아토피,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예, 이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영아기에서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해서요, 피부에 이제 알레르기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재발성을 지내서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건조 증상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이제 습진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게
만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완치가 힘들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극심한 가려움 고통을 호소하는 소아 아토피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예,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예, 아이의 이제 부모 중에 아빠나 엄마 중에서 예, 두 분 다 아토피가 있거나 또 한 분만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예, 아토피 질환이 생길 확률은 이제 40에서 50% 정도로 유전적 요인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생활 이제 환경적 요인입니다. 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내가 잠자고 있는 곳이 너무 건조하다든지 또 너무 춥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그래서 건조하고 따뜻하거나 더운, 예, 그래서 온도와 습도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게 있고, 예, 생활 환경적인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음식입니다. 예, 서구화된 음식, 예, 그 다음에 나의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반복해서 예, 위와 이제 장에 무리가 오면서 예,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예, 감정에 이제 변화가 있거나 예,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 예,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긴장이 되면서 이제 피부의 장벽이 같이 약해지면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예, 네 번째는 피부에 이제 보호막이 이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 보호막 이상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결국 항원의 이제 침투가 계속해서 침범하기가 쉽고, 또 세균이나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어디에 이제 나가서 캠핑을 했다. 예, 똑같이 예, 샤워를 했는데 예, 우리의 이제 큰 아이는 아토피가 없는데 작은 아이는 똑같은 물로 샤워를 해도 아토피기가 생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피부 보호막의 이제 이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들의 이제 피부의 상태를 잘 살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아 아토피를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하네요. 예, 크게 이제 다섯 가지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체질을 개선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열이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경우에 머리 쪽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예, 그런데 머리 쪽에서 땀이 나면서 덥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베란다 쪽으로 자꾸 시원한 벽 쪽으로 가면서 감기가 만성화가 되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체질 개선에서 겁이 많은 아이입니다. 예,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음식도 먹어본 음식만 먹어보려고 하고 낯선 곳에 잘 안 가려고 하고 예,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토피 증상이 대체적으로 낮에보다 이제 밤에 심해지는 이제 특징들이 있고, 특히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이 있고, 열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습진이나 피부가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우리 아이가 열이 있는 아이인지 우리 아이가 이제 겁이 있는 아이인지, 열이 있는 아이는 이제 청심시키고 소변으로 열을 조절시키고, 아이가 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간장과 이제 담낭의 기를 보충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경제력이 없고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항상 스트레스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아이들의 경우에 우화가 있거나 우울증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화가 있는 아이는 화가 나거나 짜증을 자주 내게 되고요. 우울감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이가 한숨을 쉬거나 음성틱, 그래서 어른들이 아는 헛기침의 증상이 있을 때 이 우울감, 스트레스로 내재되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또 음식을 골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편식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소식이냐 편식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폐와 이제 기관지를 튼튼히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경전인 이제 황제내경에서 이 폐는 피와 모를 주관한다. 그래서 피부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은 폐와 기관지의 상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가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비염이 있거나 편도선에 염증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이제 폐와 기관지가 약하고, 폐와 기관지가 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로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의 장벽이 약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이들의 이제 대변과 소변의 상태를 잘 물어서 조절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의 경우와 남아 아이들의 경우에서 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전화 상담을 할 때도 대변의 상태, 소변의 상태, 소화의 상태.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남아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변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변을 바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에 뭔가 뒤가 항문이 아프다가 보면 아이가 변을 안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장에 대변이 가득 차면서 이제 복통 증상이 나타나면서 같이 우리 몸의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장내 상태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아토피 피부염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도 또 어른들의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대소변의 상태를 살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대소변의 원활한 배출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아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가 열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생지황과 황금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겁이 좀 많은 아이다 이런 경우에는 당귀와 건지황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토피 하면요, 음식 제한도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 아이들의 경우에 우리 엄마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아이의 체질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체질, 양체질은 우리 아이가 더위를 많이 타는 아이인지 우리 아이가 추위를 타는 아이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 중에 집을 좋아하는 내적을 추구하는 아이가 있고, 집보다는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놀이터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즘은 이제 바로 이제 2살, 3살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잘하는 것, 또 재밌어 하는 것을 알아야 한 번씩 풀어주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이제 공부라든지 아토피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려우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긁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손톱을 최대한 짧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스트레스로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의 아토피가 심해졌을 때 아이의 이제 정서적인 영향이 있는지 이 정서의 안정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외부의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요. 실내 이제 온도와 습도를 온도는 약간 추운 정도, 습도는 45에서 이제 55% 정도로 조절을 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아이들의 경우에도 조금 건조한 것을 약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우리 아이는 건조한 것보다 습도가 좀 있을 때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도는 적절히 조절을 같이 해주시면 우리 아이의 이제 아토피를 개선시키고 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의 체질을 먼저 파악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연세와 키, 몸무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는 85, 네, 키는 158, 네, 몸무게도 58.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그 곡식에 대해서 좀 문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예, 제가 현미 지금 먹고 있는 곡식이 예. 현미, 수수, 예. 율무, 예. 기정, 예. 그리고 청차좁쌀, 예. 또 팥, 귀리, 예. 귀리 아까 했나? 귀리하고 보리, 서리태. 네. 그리고 이제 저 백미도 조금 넣고 그리 먹거든요. 네. 먹은 지 12년쯤 됐거든요. 네. 그런데 별로 뭐 다른 부작용은 없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이걸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 싶었어요. 네. 지금 현재 연세가 85세인데 그 어머님 병원에서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예, 혈압약하고 예. 콜레스테롤 약하고 예. 예, 그래.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예, 수술은 12년 전에 네. 담도암 수술 받고 네. 예, 전이가 돼가지고 그 항암 치료하라 그러는 거를 네.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그래서 네. 항암 치료는 안 하고 예. 식이요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지금 현재 소화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소화는 뭐 걱정 없습니다. 예. 지금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예. 예. 대변은 하루에 몇 번이나 보세요? 예, 한 번. 예. 네. 변 보는 데는 어렵지는 않으시고요.
예, 예. 네. 지금 불러주신 이 곡식을 한 번에 복용할 때 이렇게 밥을 할 때 다 넣어서 하십니까? 예, 같이 합니다. 아. 9가지, 10가지를 같이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아침 저녁 두 끼만 그 밥을 먹거든요. 네. 낮에는 다른 걸 먹는데 네. 그 밥이 한 끼에 한 10g 정도밖에 안 먹어요. 네네. 예. 지금 이제 곡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는 것은 한두 가지를 넣는 것보다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현재 어머님께서 10년 동안 드셨는데 뭐 소화도 잘 되고 크게 불편한 게 없으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수면 장애가 있거든요. 네. 그 산조인이라는 한약재가 좋다 그래서 예. 전에도 먹었는데 예. 그거를 계속 먹어도 괜찮습니까? 내성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지금 수면 장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처음에 주무실 때 잠이 잘 안 드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중간에 잠을 예. 들었다가 바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어느 경우에 해당하세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아, 두 가지에 다요? 예. 예. 지금 이제 산조인을 이렇게 초해서 끓여서 드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한의원에서 혹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소음이라 그래. 아, 소음이요? 예. 제가 체질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젊으셨을 때 혹시 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혈. 아니, 어머님 술 마셔보신 적 있나 해서요. 술은 뭐 전혀 안 먹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 그래요? 커피는 혹시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커피도 일절 안 먹습니다. 아, 마셔본 적 없으시고요? 예, 예. 예. 지금 그러면 이 산조인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산조이는 지금은 수면제를 먹기 때문에 네. 안 먹고 있는데 예. 수면제를 좀 줄여볼 생각으로 예. 다시 이제 산조인 계속 먹어도 안 돼가지고 수면제를 먹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수면제도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줄여보려고 네. 그 산조인을 좀 먹어볼까 싶어요. 네. 지금 몸무게가 58kg라고 하셨는데요. 한 예. 3, 4년 전보다 몸무게는 비슷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산조인 초를 먹고 이렇게 계속해서 잠이 이제 많이 안 드셨는데 여기에다가 그 창추를 넣으세요. 창출. 예. 그러니까 창출하고 산조인 초 한 것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예. 그 강도를 그 우리 보리차 끓이듯이 끓여서 어머님 드시기에 적당한 그 진한 정도를 적당히 달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그 점심 때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 번 더 드세요. 아, 예. 예, 예. 이 경우에는 예. 이제 자연산 약재이기 때문에 뭐 내성이 생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산조인 창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85세 어머니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오랜 기간 섭취하고 있는 곡식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현미와 수수, 율무, 기장, 차좁쌀, 귀리, 보리, 서리태까지 이렇게 잡곡밥이 백미 섭취보다 좋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백미만 먹다가 당뇨 환자들 또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잡곡을 자꾸 섞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몸은 이제 백미가 좋아하는 체질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잡곡들이 좋아하는 오장육부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오장육부, 예, 그래서 오장으로만 치면 5개의 장부인데요. 이 5개의 장부에 따라서 예, 백미는 비위로 들어가게 되고 예, 대표적인 게 율무는 폐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 현미는 백미의 겉대 부분을 깎아 놓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더 좋아지고 예, 서리태는 이제 약콩의 종류이기 때문에 콩팥기로 들어가게 되고 예, 보리는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예, 백미면 백미만 먹는 것보다 또는 백미하고 현미만 먹는 것보다 예, 잡곡은 많이 넣을수록 우리 몸의 오장의 상태는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뭐 어떤 음식 예를 들면 여기서 현미하고 수수만 먹는다 2가지만 먹는데 이거를 계속 먹는 것보다는 한 3개월 정도 먹고 예,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음식을 추가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오장 5가지의 음식이 아니라 10가지 이상의 지금 음식을 예, 잡곡을 넣어서 먹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 굳이 소화가 잘 되고 크게 불편한 게 없고 장에서 흡수 능력도 좋아지고 또 변도 잘 본다고 하면은요. 잡곡을 한 가지로 더 넣으면 넣을수록 예, 우리 몸의 오장의 상태와 이제 건강한 상태는 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자께서 수면장애로 산조인초를 섭취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산조인초는 수면장애에 어떤 도움을 주는 약재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방차로 창출을 함께 처방해 주셨습니다. 창출은 어떤 약재인가요? 예, 이 산조인은 우리 몸에 이제 간장의 열을 꺼주면서 예, 부교감 신경을 안정화시킵니다. 예,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밤에 자체에는 열이 좀 난다는 것은 우리 몸이 그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렇지만 낮에는 신진대사가 왕성하고 밤에는 신진대사가 잠잠해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에너지, 신진대사가 잘 되고 안 되고로 나타나는 것은 열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낮에는 에너지 또 아침에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게 정상이고 예, 반대로 밤에는 내가 쉬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산조인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적정히 안정화시키고 부교감신경을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예, 수면장애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2번째는 제가 이제 창출을 불러드렸는데 현재 연세가 이제 85세가 된 어머님이면 예, 음식을 잘 먹어도 소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장내에는 여러 가지 찌꺼기, 식적이라든지 어열, 담음들의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창출은 불필요한 물질들을 대변으로 빼주면서 우리 몸에 이제 비위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몸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창출하고 같이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조인초와 창출에 대해서까지 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은행입니다. 은행은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열매죠. 한약에서도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은행은 동의보감에 어떤 약재로 소개가 되어 있을까요? 예, 은행은 이제 성질이 차고 맛은 달면서 특히 이제 폐장과 위장의 여러 가지 나쁜 기운을 제거해주고 또 우리 숨찬 것과 이제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껍질을 버리고 이제 씨만 삶아서 먹거나 이제 구워서 먹어야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은행하면 기관지와 폐에 도움이 된다라고 흔히 하는데 이 호흡기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은행에 이제 카토린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이제 감기 예방과 함께요. 기침과 이제 가래를 먹게 하는데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C까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히 호흡기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감기 예방에도 좋고 또 면역력을 또 높이는 데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은행은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는 이 징코라이드, 혈류 개선을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추출물 성분으로 만든 혈류 개선제가 있는데요. 결국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혈액이 이제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요. 고혈압이라든지 심근경색 등의 이제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을 섭취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증이나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베타카로틴이나 플라보노이드 등 각종 이제 항산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염증을 완화하고 또 이로 인한 통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염증은 크고 작은 이제 질병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주목해야 되는 식재료가 바로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이 기억력이나 뇌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은행에는 네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네시틴 성분은 뇌신경의 이제 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무엇보다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높아질수록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 뇌의 이제 신경의 이제 세포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어머님들이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효능이 있어서 은행을 참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은행 섭취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통이라든지 현기증, 위장장애, 또 알러지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신 중이거나 또 약을 먹고 있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은행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은행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노약자나 소음인, 태음인 체질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을 더욱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은행은 반드시 이제 구워서 또는 삶아서 이렇게 복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익히지 않은 열매에는 청산 배당체라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지 않은 은행을 먹으면 이제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발열이라든지 경련이라든지 이런 중독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삶거나 구워서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 또는 노약자들의 경우 또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먹을 때도 10개 이상을 먹지 않는 게 좋고 또 5일 이상 계속해서 먹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섭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은행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 방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 2000번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배우자입니다. 아, 네. 그러면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와 키,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연세는 34년 1월 26일이니까 만으로 하면은 89고 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90살이고 네. 그다음에 키는 아프기 전에 똑바로 서서 할 때는 168, 몸무게는 현재는 52kg.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2018년도 8월에 확진을 받았는데 다발성 고수증이라고 네.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9월 달부터 이제 약물 치료를 했는데 약물 치료만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파가 뭔지 네. 그 수치가 처음에는 360 얼마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상치로 쭉 내려갔습니다. 네. 내려갔는데 이제 9월 달 남편이 그 항암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그래 하니까 심장 비대증이 와서 발이 붓고 주사를 맞으면 혈관이 약해져가 피가 새가 나와가지고 팔하고 이런데 막 붉은 반점이 막 생기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게 네. 피부하고 뼈가 딱 붙어 있을 지경이에요. 예. 예, 그리고 허리는 지금 90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병원에 갈 때는 왜냐면 허리가 좀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 가봐서 바로 펼 수 있는가 싶어서 가니까 이게 압박 골절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라 하면서 정해줘가 그래 그 병원에 가니까 또 그 병원에서 또 이제 골수 검사를 해보라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뭐 신경과에 가라 하고 이래가 하니까 혈액암이라 하는 판정이 났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평소에 남편이 그 치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환자를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현재는 허리가 90도로 굽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 밥만 잡숫고 그다음에는 누워 있고 밥만 잡숫고 누워 있고 이러니까 다리에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뭐냐 하면은 소변을 이제 화장실이 자주 못 가니까 그 변기를 방에다 놔두고 이제 자주 봐요. 네. 그래 봐가 이제 조금 이래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화장실에 와서 이제 화장실에 오고 밥 먹으러 오는 식탁까지는 걸어가 옵니다. 근데 그것도 겨우 걸어오는데 한 방으로도 이 혈액암을 고칠 수 있는가? 네. 아니면 소변에 냄새가 악취가 나는 게 심장에 문제가 있는가? 네.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이제 소변에서 악취가 이제 나는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많이 움직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폐물이 많이 더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소변을 모아서 그 담당 주치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해서 소변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혈액암인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해도 어르신께서 이제 연세가 있어서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현재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면서 지금 자꾸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압박골절이 있으면서 90도로 이제 접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선 그 조금씩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최대한 뭐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이라도 이제 누워만 계시면 이제 연세가 높기 때문에 기육 자체가 자꾸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방에서 화장실을 보고 또 한 번씩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도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고 현재는 뭐 이제 오장육부의 길을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예, 건강 유지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런 치료법이 이제 필요하지 지금 혈액의 암을 치료하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지금 혈관이 터지고 어르신께서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에 이제 원기를 좀 보해주는 쪽으로 이제 개선하는 예, 치료를 좀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방에서는 네. 무슨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아, 지금 이제 혈액암이라고 했어도요. 이제 그 기혈 자체가 약해졌는데 이제 지금 연세가 이제 90세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어르신이 직접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진맥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이제 우리가 그 암을 어느 정도 더 이기려고 하면 내가 음식물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기육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뼈하고 피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좀 말라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영양 상태 자체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이 경우에는 그 환자분과 직접 가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일단 한번 진맥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다발성 골수종은 혈액암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예, 일단 이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예, 골수 자체에 이제 질병이 온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혈액 안에 들어있는 골수 자체에 이제 병으로 인해서 아주 중한 병인데요. 현재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암 전문가 선생님들이 TV에 나와서 간혹 하는 말씀이 예, 암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세가 이렇게 높고 예, 그 다음에 항암 예, 주사를 놓았는데 예, 혈관 자체가 터지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치의 선생님께서 일단 그 치료를 못하고 다른 이제 바이러스나 예, 이 골수종의 이제 암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요. 예, 다른 2차 감염을 이제 예방하는 쪽으로 지금 처방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혈액의 암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몸을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이 암에 의해서 내 몸이 더 쇠화, 노화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변에서 냄새가 난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변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변이라는 것은 콩팥에서 우리 몸의 혈액의 이제 대사물질의 찌꺼기가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혈액의 암이기 때문에요. 혈액 자체가 깨끗하고 맑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콩팥에서 걸러주는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 소변에 내서 냄새도 예, 대변에서 냄새도 잘 안 나게 되죠. 예, 그런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변에서 냄새도 조금 더 강하게 되고 대변에서 냄새도 더 강하게 되고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들어가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가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만큼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에 여러 가지 찌꺼기 물질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소변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변은 이제 냄새가 많이 무조건 난다고 해서 아주 안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는 양이 좀 적거나 내 몸의 음량의 이제 밸런스가 좀 떨어져 있거나 우리가 또 육류를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는 요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변을 보았을 때 좀 더 탁해지고 찌꺼기가 많고 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소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소변 색깔이 좀 노랗고 진하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조금 더 자주 섭취를 해주시면 소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소변 냄새의 원인과 또 소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SNS에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이고요. 6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꾸준한 관리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지고 전에 없던 피곤함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활기가 없어집니다. 갑상선암 이후 생겨난 피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40대 중반 여성의 갑상선암 수술 후 생긴 피로 증상에 대한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이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생기는 피로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그 갑상선의 기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갑상선을 절제를 이제 했다고 하면 갑상선이 내 몸에서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다시 처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몸에 갑상선이 있는 것과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은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갑상선의 기능은 온 몸의 이제 대사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 피로라든지 의욕도 없고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또 추위도 잘 타고 얼굴과 몸이 잘 붓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어떤 분은 몸이 잘 붓는다고 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 이제 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갑상선 호르몬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처방하라는 대로 복용하라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복용하는데도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이 증상에 따른 이제 개선 치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피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추위를 만약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는데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귀와 황기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와 반대로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열이 조금 더 많이 난다, 좀 더 답답하다 이런 경우에는 승마와 이제 향부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압법에도 추위를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소부와 기회를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부는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는 부분이 소부혈입니다. 소부혈은 심장의 화혈에 속해서 심장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또 화혈이기 때문에요. 불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를 집어 넣어주는 혈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회를 이렇게 주먹을 쥐고 가운데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그 부분을 본인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뻐근할 정도로 해서 10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고, 기의 혈은 우리 몸에 이제 온기시키면서 행기, 그래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배꼽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가락,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을 배꼽 끝부분에 대고 세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이 부분을 뻐근할 정도로 엄지로 10초씩 해주셔도 되고, 배꼽 이하 또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사지를 따뜻하게 열감이 느껴질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더위를 타는 양체질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스트레스가 쌓이고 열이 올라오기가 쉽기 때문에요. 전중과 후계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중은 양쪽 유두의 사이에서 긋고 그 다음에 코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약간만 뻐근할 정도로 해주시고, 후계는 우리가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에서 우리가 주먹을 쥐었을 때 본절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나온 부분, 이 부분에 5번 손가락에서 바깥쪽에 볼록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에서 엄지 손을 향해서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해서 5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 건강 제안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자꾸 집을 너무 따뜻하게 하는데요. 대표적인 건강법은 우리 실내의 온도를 20에서 24도, 약간 추운 정도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할 때는 우리 피부가 열리면서 땀이 납니다. 땀이 나면 우리 몸의 체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질 때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따뜻하게 하면서 땀이 나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 쌀쌀할 정도로, 약간 선선할 정도로 하고 옷을 가볍게 하나 정도 입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게 건강에도 또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집안의 온도 관리는 무척 중요한데요. 적정 실내 온도는 다소 춥게 느껴지거나 따뜻하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의 온도일 수 있지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적정한 온도로 유지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준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